네, 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자, 12강은 무관한 문장을 찾는 그런 이제 강의가 될 건데요. 무관한 문장을 찾으실 때는 핵심되는 포인트가 바로 무관한 문장의 글은 대부분 두 갈씩이기 때문에 문장 제일 처음에 글의 요지와 주제가 드러나고 그 첫 문장의 주제와 요지를 파악한 후에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말이라던가 혹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나타나면 그것이 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죠?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 서두에 주제나 소재를 찾으시고 즉 그 소재나 주제는 1번, 선지 1번 앞의 문장이라는 거 그거 잘 파악하시고 난 후에 1, 2, 3, 4, 5번을 읽어가시는데 1, 2, 3, 4, 5 중에서 내가 파악을 했던 그런 주제나 소재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얘기를 하거나 갑자기 다른 거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혹은 이 요지에 완전 반대되는 그런 요지가 나온다 하면 그것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다른 키워드를 하나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글들은 서로 너무 논리적으로 쫀쫀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이 대명사나 지시어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this라든지 such라든지 they라든지 이렇게 앞에 단어, 명사를 받는 this, such, that 같은 이런 문장이 나오면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이 서로 끈끈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보통 받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대명사, 지시어가 들어가 있는 이 선지는 정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돼요. 이의제기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 this, such, they 같은 것이 그쵸? 혹시나 앞에 있는 다른 어떤 문장이랑 연결이 되는 경우가 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정답일 확률이 조금 낮아진다. 좀 많이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연결어 주의해서 보시면은 또 괜찮은 팁이 될 것 같아요. 자, 정답은 보통 1번에는 거의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저기 후반부쯤에 3, 4, 5번쯤에 많이 이제 정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정답 안에는 대명사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 그리고 벗어난 소재의 설명글 갑자기 내 글의 소재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에 대한 설명글 같은 말이 막 툭 튀어나온다. 그러면 그거 정답이에요.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예문을 통해서 적용을 하면서 무슨 말 하는 건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2019년도 7월 모의고사인데요. 자, 이 글의 전체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 찾는 거죠. 선생님이 1번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이 바로 글의 요지라고 했고 요지나 소재와 관련 없는 것 찾는 게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1번 앞은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geography greatly restricted colonial communication까지네요. 이 지리학이라는 거, 지리라는 것이 이 식민지의 의사소통을 제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리가 의사소통을 방해했다라는 거 이거와 관련 없는 말을 찾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번부터 차근차근 가시게 되면은요. 일단 뭔가 difficulty라는 어려움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뭐 postal network, 이런 우편을 하는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도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뭐 sale이란 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저희가 지금 해석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번도 잘 읽어보시면 이런 지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오버랜드 여기 지리적으로 대륙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대략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번은 당연히 지리가 의사소통을 힘들게 했다라는 그 말이 맞는 말이고요. 자, 이번에 가시면은 whenever possible부터 밑으로 쭉쭉 내려가시면은 여기서는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었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뭐 보트라던가 뭐 이런 레프트 이런 뗏목 같은 걸 이용을 했고 리버 그쵸? 코스트 이런 걸 이용을 했는데 그쵸? 이런 것도 또한 뭐 지리적인 문제에 있는 어떤 한 예로 이런 보트나 뭐 레프트를 타고 가는 그런 지리적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는 여기 보시면 trails unfit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trail이 어떤 오솔길인데 뭔가 되게 적합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바퀴가 달린 자동차가 다니기에는 뭔가 적합하지 않은 오솔길 때문에 또 뭔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글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리적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근데 4번은요,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리적 어려움, 지리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움 이 글과 완전히 벗어난 소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wheels라는 이 바퀴라는 것이 이런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 이 리페어, 수선이 계속해서 필요했고 그거 덕분에 바퀴를 만드는 사람의 그 위치가 아주 올라갔어요 라는 이 바퀴 만드는 제조업자의 위치가 올라갔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얘기가 갑자기 생뚱맞다라는 거 갑자기 감이 오실 거예요. 풀어보시면은. 자, 3번만 지금 지리와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이 바퀴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잘 깨져서 수리가 필요해서 나무 만드는 사람들의 지위가 너무 중요해졌다라는 다른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the awful roads라는 거, 뭔가 그 길이 굉장히 험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힘들었다 할 때 이 그 awful road는요. 아까 위에서 우리가 봤었을 때 4번은 무관한 거니까 4번이랑 뭔가 끈끈하게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trails unfit이라는 이렇게 바퀴가 달린 그런 자동차 같은 그런 어떤 탈 것에 뭔가 부적합한 그 길이 바로 여기 나오는 the awful roa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대명사 더로 지금 끈끈하기 때문에 5번은 정답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거기까지 챙겨주시면 4번이 정답인지 확실히 감이 오실 거예요. 자, 다른 질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글은 2020학년도 수능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1번 시작 전부터 우리 글의 요지를 먼저 보실 건데 굉장히 길죠. 요지만 간단히 파악을 해보자면 자, although라는 양보가 나오게 되면 그 이하가 지금 주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for example이라는 예를 들기 이전은 확실히 요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굳이 예를 읽지 않아도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바로 알아내면 되는데 요지를 자, 이런 common sense라는 상식이라는 것이 장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커먼센스라는 이 상식이라는 이 지식은 뭔가 단점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상식은 굉장히 단점이 있습니다 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 스스로가 그 속담끼리 뭔가 반박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속담 자체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커먼센스 상식이라는 그 지식들이 메리트가 아닌 여기서 weakness라는 어떤 약점을 갖고 있고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서로서로 자기 모순이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반박하는 서로서로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모순적인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로 여기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라는 유유상종이라는 속담이랑 그리고 반대가 끌린다라는 이 속담은 서로 자기 모순적인 그쵸? 서로 반박될 수 있는 그런 모순적인 그런 언어 지식 속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벗어난 얘기를 답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 요지가 파악이 되셨죠? 어떤 요지는 소재가 일단 일반적인 상식, 속담 같은 것이고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단점 중에서도 서로 자기 모순이 된다라는 그 말과 이어지지 않는 거 벗어난 얘기를 찾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1번에 보시니까 우리 여기 얘만 봐도 두 머리가 더 낫다라는 거 하나보다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글이었고 너무 많은 요리사가 국을 망친다라는 말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망친다라는 거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이 속담과 이 속담은 서로 자기 모순적인 반박이 되는 그런 속담의 얘기 때문에 정확하게 1번도 괜찮아요. 자, 그럼 2번은 어때요? 자, 이러한, 그쵸? Each of these contradictory statements만 봐도, 그쵸? 여기에 이 these가 가리키는 것이 여기 앞에 있는 이 두 속담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명사가 있는 문장은 정답이 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서로 반박될 수 있는 이런 그 문장들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쵸? 이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little insight라는 뭔가 통찰력을 거의 주지 못한다라는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당연히 요지와 일치하는 문장이고요. 자, 3번 한번 가실게요. 자, 3번에 갔더니 That is why we heavily depend on aphorism. 자, aphorism이라고 하면 밑에 격언, 격구라는 표현, 즉 속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주 많이 속담에 의존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속담에 의존한다. 속담은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담 같은 것이 굉장히 약점이 있고 서로 자기 모순이 되니까 그렇죠? 앞에서는 통찰력도 제공해주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엄청 의존을 하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언제 할 때마다 우리가 뭔가 어려움에 처해
처하거나 뭔가 난제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속담에 의지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전혀 생뚱맞은, 전혀 속담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소재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쵸? 요지와는 전혀, 그러니까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럼 4번의 they, 이 지시대명사 they가 되는 것, 정답이 되게 어렵다고 했는데, 이 they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그 aphorism이 되겠죠. 자, 그럼 이 aphorism이라는 혹은 뭐 격언, 경구라는 것이, 그쵸? 이분 less guidance라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앞에는 통찰력을 거의 주지 못한다고 있고, 요번에는 어떤 가이드, 그쵸? 어떤 지시사항 같은 걸 거의 주지 못해요라는 계속해서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4번도 좋습니다. 자, 5번에 그 예로 for example 하고 다시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라는 너가 뭔가 모험하지 않으면 얻은 게 없어 라는 거, 모험을 하세요 라는 이 말과 better safe than sorry, 후회하는 것보다 그냥 안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safe,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 두 문장도, 두 격언도 서로 자기 모순되는 격언이니까, 그쵸? 여기도 당연히 좋은 예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다른 예제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거는 2019년 6월 모의고사였고요. 계속해서 전체 흐름과 관련 없는 거, 우리 1번 앞에서 요지, 소재 파악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앞에 봤더니 while이라는 거, 문장 제일 처음에 while 나오면 마찬가지로 although처럼 양보절이에요. Being an introvert comes with its challenges. 여기까지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고 주장은 여기 뒤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내향적으로 된다라는 것은 뭔가 챌린지, 뭔가 단점도 혹은 뭐 되게 힘든, 그쵸? 어려운 점도 같이 올 수 있지만, 그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확실히 이런 이점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내향적으로 된다는 것, 내향적인 사람이 가지는 장점인 거예요. 그쵸? 장점.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실까요? 1번에 봤더니 여기는 내향적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enjoy reflecting on 이라는 뭔가 즐겨요. 뭔가 이렇게 reflecting on, 뭐 그들의 생각을 자꾸 숙고하고 이런 걸 되게 즐기고, 그리고 또 뭔가 이런 burden, 뭔가 지루함으로부터 뭔가 되게 괴로운 거 훨씬 덜 할 것 같다라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번 괜찮죠. 보통 1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보통 1번에 거의 정답이 배치가 잘 안 돼 있거든요. 자, 2번 보실까요? 자, 그냥 the only risk라는 거. 자, 너가 introvert로서 내향적인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의 어떤 뭐 문제가 하나 생긴다면 그것은 아마도 뭐 너가 이렇게 뭔가 aloof하다는 거, aloof가 뭔가 냉담한이라는 얘기잖아요. 너가 이렇게 냉담하다라는 거를 너는 아마도 생각을 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이건 단점이니까 답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only risk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리스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가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겪게 될 위험성은 이것뿐입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체크를 하시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번에 보시면은 근데 만약에 너가 어떻게 오픈업을 하는지 알고 그리고 너의 생각을 조금 더 오픈을 하면 그러면 너는 아마도 어떤 두 세계에서 다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향적인 사람이 요런 only risk라는 오직 조그마한 리스크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너가 조금만 더 오픈하면 너 잘 살 수 있다 라는 얘기하는 거니까 내향적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3번 괜찮고요. 자, 4번은 어때요? 내향적인 사람은요 온라인, 자 prefer A to B 하면은요 to 이해하는 것보다 요거를 더 선호한다, 온라인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in-person communication이니까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같이 대화하는 걸 더 좋아한대요. 잠깐만요. 갑자기 introvert라는 이 내향적인 사람이 가지는 장점, 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as you do when feeling temporarily uncertain with your relationship. 마찬가지로 이럴 때 이 사람들은 뭐 이런 의사소통을 더 좋아합니다. 온라인으로 더 막 채팅해서 하면서 말하는 걸 더 좋아하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면 별로 안 좋아요 라는 이 선호도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소재는 같으나 요지와는 다른 얘기죠. 요지는 뭐예요? 내향적인 사람이 단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하고 단장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다가 장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단지 내향적인 사람이 장점, 단점이 아니라 뭘 선호하는지 내향적인 사람에 대한 설명을 갑자기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확실한 정답 4번이에요.
자, 5번은요. You can then stay true to your personality without appealing to be antisocial. 여기서 antisocial은 뭐 사회에 뭐 anti 반대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사회적이지 않은 그런 뜻이 되고요. 자, 그러고 나면 then이니까, 자, 이 then은요, 앞에 순서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앞에 4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3번이랑 이어져야 되는 순서잖아요. 3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 너가 조금만 오픈업을 하면, 그러면 너는 두세 개, 여기 두세 개는 외향적인 사람들의 세계, 내향적인 세계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두세 개 다 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너는 정말로 너의 성격을 가지고 잘 스테이를 할 수 있을 거야, 머물 수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지금 마무리를 짓는 거니까 5번도 정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해 가시나요? 자, 마지막 문제 통해서 우리 확실히 개념 정리 확실히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2018년도 7월 모의고사였고 계속해서 요지 파악, 소재 파악 하시면서 전체 흐름 관련 없는 거 찾아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이요. 가장 이제 최근에 한 노력은 뭐였냐면 이제 그가 부르기를 liquid biopsy라는 거였대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뒤에 나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혈액 샘플이 이제 채취가 되어져서 테스트를 하는 건데 왜 테스트를 하는 거냐면 어떤 그 아주 소량, 정말 the tiniest니까 정말 소량의 어떤 tumor DNA를 이용해서, 그쵸? 튜머는 병이잖아요. 이런 종양 같은 병이거든요. 이 종양이 있는 DNA의 정말 소량의 그 피를 이용해서, 그쵸? 그 존재를, 그 병의 존재를 알아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liquid biopsy라는 것인데, 그쵸?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가장 최근의 노력이었대요. 그럼 이거는요, 이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사람의 노력은 좋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소량의 약으로 어떤 질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았더라. 그럼 소량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을 발견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지 그것과 연관이 없거나 다른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설명을 찾으면 그게 정답이겠죠. 자, 1번으로 봤더니 a tumor detected 하고요. 어떻게 이 튜머라는 이 병이 감지가 되어지는 거냐면 바로 이 사람의 liquid biopsy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뭐래요? 갑자기 MRI 스캔이라는 것은 뭐를 할 수 있냐면 아주 다양한 뭐 화학적인, 신체적인 데이터를 뭐 이렇게 제공을 해줄 수가 있고 거기다가 아주 디테일한 뭐 이런 공간 이미지까지 제공해 줍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소재가 갑자기 MRI 스캔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소재가 다른 소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2번이 정답이거든요. 요지가 뭐였냐면 소량으로, 그쵸? 병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업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2번은 MRI라는 그 스캔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였어요. 자, 1번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소량의 리퀴드 바이옵시라는 것을 통해서 이 튜머라는 게 감지가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1번도 맞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그럼 왜 맞는지 한번 볼까요? 3번도 마찬가지로 that the amount, 그 양이잖아요. 그 양, 정말 그 채소의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너무 so small, so that 구문이었으니까 너무너무 작은데도, 그쵸? 그 암을 발견하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혈액으로 암을 발견했다라는 똑같은 얘기하는 거니까 괜찮고요. 자, 4번은요. What this effectively means is getting blood test for cancer이요. 자, 이런 것이 뭐를 갖고 왔냐면 이런 매년 이렇게 우리가 medical check-up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매일 이렇게 체크업 하는 거, 가서 병원 가서 검사하는 거, 그쵸? 1년마다 건강 검진하는 거, 그거를 가져오게 된 아주 중요한 그런 연구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블러드 테스트, 정말 소량의 피만으로도 암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건강 검진의 발전까지 갖고 왔다라는 좋은 얘기하는 거니까 계속 이어지는 문장으로 괜찮죠. 자, 그리고 5번 마지막은요. 자, 이게 언제 이렇게 테스팅이 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마지막에 뭐래요? found 47%의 초기에 암까지 발견할 수 있었대요. 그 어떤 소량의 그 피로요. 자, 계속해서 좋은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 테스트를 통해서 발견했다라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정답이 우리가 2번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는 소재, 완전 벗어난 소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정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글의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 찾는 거는 이런 요령으로 푸셔야 되니까 여러분 연습 많이 해보시고 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